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2% 이상 큰 폭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실적 호조를 보인 메타, 여기가 한 14% 이렇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장을 끌고 갔는데요. 아마존, 구글 4에서 5%씩 오르면서 미국장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전부 다 실적 시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 쇼크냐, 실적 서프라이즈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지켜보시죠. 네, 간밤 미 증시 분위기 전해 듣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또 우리 시장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을 지나고 나면 5월 1일 하루 쉬어간 뒤에 5월 2일부터 또 5월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4월장 저희 증시8 이어지는 증시9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 5월장도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나간 코너들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5월장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8도 그리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최근 증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는데 안 좋은 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금요일장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지뢰밭이 따로 없을 만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험 요소들이 시장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때문에 저희 AI 대 인간도 챗 GPT에게 물어볼 질문 더욱더 꼼꼼하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오늘 AI 대 인간 챗 GPT에게 던져본 질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챗 GPT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다시금 뛰어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이제 종이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장 신세라는 오명까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우리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지수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게 될까라는 부분을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부동산 PF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희 AI 대 인간에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S지발 사태로 또 하한가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 미국 부채 한도도 조금은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위험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불안감은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증시에는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 챗 GPT가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누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우리 증시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이 올랐을 때 보통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여겨지거든요. 자,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이 상황을 챗 GPT 한 번 더 짚어주고 반면에 수입 기업과 소비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각각의 느끼는 체감 정도가 다를 텐데 수출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지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챗 GPT가 답변으로 내놨습니다. 자, 강관우 의원님,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챗 GPT가 내놓은 답변들 오늘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좀 철학적인 답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환율 그러면은 주가 그러면 기업에 이렇게 이퀄로 되는 상황이고 환율 그러면 국가하고 이렇게 이퀄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환율은 모든 것을 다 반영하는 그 나라를 좀 비춰주는 그런 척도가 되고 거기에 종합주가지수 향방도 이어지는데 오늘 저는 처음에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뢰의 위기,
그리고 환율의 상승. 어떻게 신뢰의 위기가 환율의 상승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참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차트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또 하한가 간 주식들이 세 종목이나 있습니다. 네. SG발 하한가 종목들 아시잖아요. 어제도 하한가를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투자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자, 뉴스에 등장한 연예인들이에요. 한 분은 잠을 잘 잘 것 같고 한 분은 잠을 잘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나을까요? 잠을 좀 잘 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도 잠을 잘 잘지 못 잘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융회사 회장이신 것 같은데 폭락 전에 605억 원의 지분 매각을 했다. 이거 주가 조작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나 싶긴 하네요. 자, 그다음 차트를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금융업종이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First Republic 은행 이 회사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CS,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업종이 순환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예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다음 거 보시죠. 부동산 PF 대주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제 금융위가 이렇게 나섰는데요. 부동산 PF 3분의 2만 찬성을 해도 이게 연장이 됩니다, 만기가. 그리고 금융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미분양 이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연체 비율 예전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제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윤곽이 더 드러날 수 있다. 조금 조심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나섰죠.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해결해 보겠다. 어떻게 해결해 볼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인데요.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파란 줄로 된 게 미국 달러화 지수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친 이후 114 정도에 있다가 지금 100 초반까지 급격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녹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오고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곧 끝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다음 차트 보시면 그 이유입니다. 바로 달러 패권 견제를 지금 하고 있다. 중국이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해외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있는데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마침내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8%나 차지하고요. 달러화 비중은 47%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약간씩 하면서 조금씩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또 달러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 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아닌데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는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다른 정부 지출을 좀 줄이고 이번에는 예상 증액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이나 백악관 견해가 다릅니다. 그쪽은 다른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증액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원을 가는데 상원에는 공화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법안이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한 믿음이 어떨까요? 흔들리죠. 디폴트 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은 항상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해결이 되곤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극명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모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빨간 줄로 표시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계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비해서 2월 초 1200 초반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자, 파란 줄로 표시된 코스피 최근에 고점을 좀 치고 2,600원 넘나 했더니 거기서 쭉 밀려 내려와가지고 2,500선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의 상관관계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달러는 오르는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또 올랐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나마 좀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환율이 그 나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척도기 때문에 지수 같이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이 차트는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숫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3년 1분기에도 많이 안 좋았지만 2분기에도 안 좋다고 지금 보이고 있고 3분기에 가서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나고요. 3분기, 4분기 가서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적자권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삼성전자도 예전 작년의 수치하고 금년의 수치하고 지금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절반 이상, 절반도 못 갑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환율과 지수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오늘 정말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최근에 증시에서 이슈가 됐던 조금은 답답하고 어려운 뉴스들도 강관우 앵커님께서 종목들과 함께 상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5월 투자 이어가실 때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장 대응하실 때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챗 GPT 한마디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지수, 환율이 오르면 지수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환율과 지수의 추이를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을 짜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챗 GPT 한마디 정리를 해봤고요. 자, 강관우 앵커님도 오늘 AI 대 인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아까 뭐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마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고 시장이고 신뢰에 금가면 끝이다. 네,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뢰에 금가면 사람도 증시도 끝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AI 대 인간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좀 증권사별로 리포트는 참 많이 쏟아졌는데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로 리포트를 작성한 두 리포트를 좀 비교해보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한 증권사에서는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부담감이 제로인 국면에서 현대제철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업황이 또 좋지가 않다, 녹록하지가 않다. 따라서 현대제철 물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우회해서 갈거나 또는 지켜보면서 투자에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부담감 제로라는 관점을 제시했던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이었고요. 녹록지 않은 업황에 집중을 하고 있는 증권사 하이투자증권이었습니다. 자, 현대제철에 대해서 조금은 엇갈린 앞으로의 3, 4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실적 양호했고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3, 4분기에는 점차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대제철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켜본 유진투자증권이었고요. 반면에 전반적인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요 회복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한 증권사가 바로 하이투자증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제철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한 이유도 있겠죠. 밸류에이션이 낮다.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데는 두 증권사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만큼 한 증권사에서는 업황이 설사 좋아지지 않더라도 부담감이 정말 낮은 지금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업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낮은 주가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을 두 증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지금 유진투자증권 비교적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인데 3, 4분기의 수요 회복만 뒷받침된다면 현대제철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분기 실적 먼저 살펴보면요. 연결 매출액은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3,339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분기에 들어갔던 일회성 비용의 기저효과 그리고 재고평가이익 900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37%가량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평가이익을 제외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439억 원으로 이 시장의 추정치에는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분기에도 실적 회복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는 게 두 증권사의 동일한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분기에도 이렇게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것이지만 결국 하반기가 좀 두 증권사의 시선을 가르게 된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진투자 3, 4분기 중국과 한국의 건설 부문 수요 회복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하겠지만 실적 발표회 당시에 탄소 중립 달성 방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면에서 그리고 시장 지위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현대제철이 차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저탄소 판재를 전기로해서 생산하는 데 성공한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보고 있는 하이투자도 있습니다.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매수, 이전 목표 주가 유지 관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SVB 사태가 촉발한 미국 은행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의 우호적인 상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긴축 우려감은 전에 비해서는 좀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고개를 다시 들면서 상품 가격이 약세 그리고 현재 높은 금리도 역시 상품 가격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국의 업황 부진도 걱정인데 경기 부양 기대감에도 중국의 부동산이라던가 또 주요 전방 사업이 예상 대비로는 좀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역내 가격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자, 2분기 중에는 의미 있는 업황 반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고 있고 자, 내수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 봉현강 마진이 둔화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죠. 따라서 저가 수입의 철근 물량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일단은 두 증권사 모두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42,000원에서 46,000원 선으로 유지한다라는 관점 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과 이제는 기업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 증권사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점 통과에 대한 이야기는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바텀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실적이 사실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번이 바닥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2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좋지 않았고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실적 면으로 볼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변경할 수밖에 없겠다.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올해 안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과 함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 의견은 지금 매수와 관망, 그러니까 홀드로 제시를 한 하이투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매출액이 4조 4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 적자가 1조 1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분기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적자 전환을 한 건데요. 키움은 자체적인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봤고 하이투자는 시장 기대치를 영업이익 1조 원 적자 정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은 이번에 매출이 가장 큰 낙폭을 보인 TV 사업부 그리고 IT 사업부가 재고 조정 효과를 점차적으로 보면서 아이폰과 OLED 점유율도 함께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2분기에는 적착폭 축소, 올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관점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이투자의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 개선세 흐름에 대해서는 결을 같이 하는 분석을 내놨는데 내년에 삼성전자와의 OLED TV 협업 가능성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도 올해는 그럼에도 대규모 적자를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고 투자 의견을 홀드 관망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지금 목표 주가가 한쪽은 상향, 한쪽은 하향, 어느 쪽을 봐야 할까 좀 헷갈리는 국면인데 목표 주가 제시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키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 업체로의 탈박 꿈을 2분기부터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전일 종가였죠. 15,200원보다도 목표 주가를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BPS 하락을 들었는데 이 BPS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이고요. BPS가 높을수록 수익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높아서 투자 가치도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지표입니다. 자, 그런 BPS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모두 하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관망으로 엇갈렸고 목표 주가는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15,000원으로 하향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21,000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혜은의 이건 꼭을 통해서 증권사별로 좀 다르게 바라보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전문가는 어떤 뉴스 집중을 하고 있을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누리시라고 빨간 넥타이 메고 오셨네요. 네, 뭐 빨간색을 좋아해서요. 네. 자, 아무래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일지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쉬자, 개인 히토류 무기화에 대비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씩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히토류,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인 거죠? 네, 이제 점차 뭐 무기화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들어볼까요? 네, 뭐 2차 전지 뭐 어저께는 뭐 반등을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조금 뭐 그동안 과열이라는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뭐 그런 많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중 간에 현재 뭐 무역 분쟁이 상당히 좀 이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 정부에서 뭐 반도체 지원법이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 같은 걸로 인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 상당히 좀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러한 이제 억압을 좀 더 헤쳐나가는 어떻게 보면 카드로 들고 나오는 것이 이런 히토류에 관련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로 해서 히토류의 이제 무기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더욱 더 이제 중국이 이 부분에 그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히토류 관련돼서 중국이 그런 이제 다른 업체에 관련돼서 상당하게 그 목을 잴 수 있는 뭐 좋은 그런 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히토류가 뭐 단순하게 산업군이 뭐 진짜 작은 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히토류를 이런 무기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히토류 관련된 업체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분쟁이 조금 격화됐을 때 아니면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뭐 미중 간에 또 이제 어떻게 서로 이제 격렬하게 이제 붙다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런 네. 점 좀 참고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름에 벌써 희귀하다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히토류이기 때문에 무기화를 하기에는 더욱더 뭐 좀 중국으로서는 용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히토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좀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언급이 될 때마다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히토류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일단 뭐 히토류 자체가 원체 좀 생소한 그런 이제 단어다 보니까 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히토류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희귀 금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화학 주기율표상에 보면 뭐 네.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 총 17개. 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지금 히토류 금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라터넘족이다라고 그래서 51번부터 57번부터 71번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21번, 21번, 39번 이제 뭐 SCY가 이제 그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기 이제 LA족이라는 게 이제 라타넘족의 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이제 별도로 이렇게 추려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레오디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름도 이제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뭐 다 화학 용어다 보니까요. 게다가 또 라틴어에서 이제 연유되다 보니까 좀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레오디듐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연구 자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이제 히토류가 그럼 과연 어떤 분야에 쓰이느냐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뭐 세듐 같은 경우는 뭐 LED 램프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스프로듐이나 뭐 이투리움, 그 라타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에도 뭐 많이 쓰이고 있고, 네. 항공기 장비, 철강 합금, 뭐 태양광 패널, 뭐 석유 분해, 뭐 하드디스크, 뭐 전기 자동차, 레이저 장비, 뭐 풍력 자동 발전기 터빈, 엑스레이 장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는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산업의 뭐 비타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4차 산업의 쌀이다라고 뭐 얘기가 할 만큼 그만큼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제 히토류라는 게 뭐 희귀한 금속이다 보니까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데서도 비교적 많이 그 매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량은 60%를 넘게 차지할 만큼 중국이 히토류 시장에서 뭐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이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를 뭐 종류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일부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20여 차례의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과정에서 상당한 그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히토류 한 1kg 정도가 그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독성 가스가 한 6만 3천 입방미터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성 폐수 같은 경우도 20만 리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선진국에서는 이런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네. 일단 이거를 새로 만들기에는 조금 공장을 신설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과거에 이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조금 뭐 중국하고 좀 껄끄러운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이제 그 해당 국가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별명을 얻고 있는 히토류인데,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히토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히토류가 어느 분야에 쓰이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히토류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우리는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히토류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례들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히토리가 원체 이제 희귀하고 또 이제 고가의 그런 이제 그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중국의 히토류 이제 가격 지수라는 건데요. 뭐 중국 히토류가 한 25개 정도를 이제 이런 이제 지수화를 해서 만든 그런 이제 지표인데, 뭐 작년 9월 달에 250포인트 정도 됐다가 지금 현재는 305포인트로 뭐 한 5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토류가 이제 수요처가 증가를 하면서 히토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히토류가 이렇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장량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그 광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에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용 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전기용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네오디듐 관련돼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오디듐 자체가 뭐 고성능에 그다음에 이제 초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원체 이제 그 관련된 그 수급에
기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페라이트라는 그런 이제 자석을 활용한 대체 이제 상품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에서 일부 회사에서 뭐 페라이트 자석을 통한 이제 뭐 전기 모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아니고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히토류가 제외된 그런 이제 제품을 모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자석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마주에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보면 네, 삼화전자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네.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지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모비스와 이런 이제 페라이트 모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자는 최근 며칠 동안 뭐 급격한 주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 자석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대표주에 이제 속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이지 같은 경우도 뭐 관련돼서 뭐 페라이트 관련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산화철이라는 그런 이제 소재가 들어가는데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산화철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이런 이제 연구 자석을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중국 외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디움 자석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뭐 공장이 뭐 중국 내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도 공장이 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 공장에서 관련된 이제 네오디움 이제 자석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사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히토류를 가공하려는 하는 그런 이제 소재 가공 업체에 대한 관심도 같이 지금 뭐 분류상에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세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라믹 비드라는 그런 이제 광물을 이제 아주 나노 단위로 이 입자를 이제 분쇄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여러 소재에서 이제 이렇게 분말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쪽으로도 관심사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의 그 히토류 광물 업체인 ASM이 국내에 히토류 관련된 공장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 공장을 만들 때 이제 뭐 공동 개발을 하기로 이제 협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뭐 같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종목들 짚어봤는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이 특별히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그중에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페라이트 자석 관련된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글로벌 점유율이 10에서 12% 정도 된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추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에 뭐 이런 네오디움 자석에 대한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페라이트 자석을 만들고 있는 해당 업체가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업체들도 현재 페라이트 자석을 만들고는 있지만 뭐 당장 뭐 지금 페라이트 자석으로 뭐 네오디움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대신 이렇게 히토류 이슈가 나올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노바텍입니다. 뭐 노바텍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오디움 관련된 자석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베트남에서 이제 생산되는 불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구 자석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출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과 이제 중국 간에서도 이제 긴장 관계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아마 투자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그중에서도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사 코너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이 애경산업은 애경그룹 계열의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39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업 중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좀 살펴보니까 국내외 디지털 채널 강화 및 글로벌 영역에 대해서 확장이 굉장히 매우 주요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 호조를 이루면서 굉장히 좀 더 많이 부각이 됐고, 이에 특히 그 디지털 플랫폼 채널인 중국의 그 콰이쇼우라고 있습니다. 이 콰이쇼우에서 중국의 그 유명 인플루언서를 영입을 하면서 함께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엄청나게 큰 효과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콰이쇼우의 매출이 전년 대비 297%가 급증했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임팩트를 많이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최근에 쇼핑몰 같은 것도 연계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온라인 업체도 있긴 하지만은 중국 역시 온라인 업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올해 1분기 매출을 좀 더 살펴보자 한다면 1분기 매출이 한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5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각각 5%에서 8%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및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 성장을 좀 일으킬 수 있는데 지난 18일에 이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지2애니스가 있거든요. 이게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얻고 있는 제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이라고 있는데 이 티몰에 브랜드 입점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에도 과거에 중국 티몰에서도 루나 브랜드관을 또 오픈을 했었고 또한 틱톡을 통해서도 단독 브랜드관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중국의 소비가 1분기에 10% 이상 성장을 했다. 그래서 화장품주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돼서 이런 애경산업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 또 무슨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상은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은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중국의 노동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좀 이슈를 좀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2월부터 이 기업이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일부터는 외인의 순매
매수세도 같이 좀 유입되는 상황이고 11월 작년 11월부터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지금 수급 형태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보니까 뭐 거의 일주일 이상 지금 계속 지금 사들어오고 중간 잠깐 판 거는 있는데 외국인들은 뭐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기관이 뭐 믿는 구석이 좀 있나 봅니다. 아마도 실적적인 부분 기대감도 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 화장품 산업이 점차적으로 좀 고도화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그 뷰티 매출이 많이 줄었던 이력이 있지만은 이 지금 그 애경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통해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그래서 산업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관이 이 정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시초가로 진입을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24,500원이고 손절가는 19,800원입니다.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는 주식 애경산업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 LIG 넥스원은 그 LIG 그룹 계열의 그 종합 방산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어제 이제 좀 1분기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매출이 한 5,4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8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각각 28%, 35% 증가가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좀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산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밀 타격 분야에 굉장히 좀 매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그 정밀 타격 분야에서도 108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 지휘 통제 부분이 굉장히 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지휘 통제 분야 매출이 인도네시아 무전기 수출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316억 원이었는데 그 당시 때 지금 96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수요도 굉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에 그 감시 정찰 분야도 150억 증가를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수출 사업 비중도 19.5% 그러니까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서 굉장히 좀 매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방산주가 뭐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먼저 막 끌고 가는데 LIG 넥스원이 호행하면서 좀 따라간 면이 있잖아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은 아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방산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 11월부터 그 방산과 관련된 그 국내 정책에서도 로드맵을 통해서 계속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제1차 방산 그 출전 그 수출 전략 평가 회의를 좀 최근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분기마다 또 개최가 되고 LIG 넥스원도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작년 이제 방산과 관련된 정책도 부각되지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수주도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고 그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들도 매우 튼튼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LIG 넥스원 지난주에 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쪽도. 근데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데 어떻게 좋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매도 그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정밀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력도가 좀 상당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좀 엄청납니다. 4월 14일부터 굉장히 그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그 조정폭에 대해서만큼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레이시아 현재 그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르웨이 나삼스와 우리나라 천공이 좀 유력한 후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뭐 기관이 계속 사가지고 올려주면은 개인들은 뭐
해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팔면은 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센 건데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 사실상 이 기업이 그 종목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네.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 구간으로 95,000원 그 이상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95,0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9,800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 밑에 지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길어질 수 있으니까 79,800원으로 손절가를 지정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목표가 95,000원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